오늘은 부부 관계가 어떻게 깨지는가에 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부부 관계는 결혼 관계이고, 결혼 관계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서로 책임을 지는 관계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 못하는 행동은 안 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관계이고, 서로 비바람을 맞으면서 때로는 훈훈한 바람도 맞으면서 서로 함께 고생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깨지는 관계를 보면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빨대를 꽂고 자기는 변화하고 노력도 하지 않고 상대방만 변화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나의 인생의 기쁨조로 생각하고 재촉하고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상대방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서로 함께 하려고 다가와서 일심동체가 돼야 되는데, 말하는 것조차도 다가가는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때로는 담쌓고 자기만의 동굴 속에서 살고 상대방을 투명인간으로 생각합니다. 서로 책임지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관계가 깨질 때 서로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에 드는데, 한쪽이 갑질을 하거나 또 상대방은 의뢰 입장에서 당하기만 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하인처럼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결혼은 주고받는 것이 서로 평등해야 됩니다. 준 것만큼 받고 받은 것만큼 줄 알아야지 그 관계가 평등하고 오래갑니다. 한쪽은 계속 주기만 하고 한쪽은 계속 받기만 하면은 계속 준 쪽 배우자가 굉장히 화를 내고 결혼 생활을 깨려고 합니다. 어떤 부인이 5살 남자아이를 둔 부인이 어느 날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남편이 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인이 남편의 요구를 잘 안 맞춰줘요. 초반에는 연애하고 결혼 초반에는 남편이 참 잘해줘서 직장이 먼데도 친정 근처에서 남편이 출퇴근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불만이고 여러 가지로 불평을 많이 해서 함께 살기가 힘들다고 해요. 이 부인이 상담을 하게 된 이유는 계속 남편하고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가가 그게 걱정이 돼서 온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인은 전혀 노력을 안 해요. 남편의 능력을 또 과소평가해요. 남편이 나보다 능력도 많고 학벌도 더 좋은데 남편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축소해서 봐요. 너무 있는 대로 보면은 자기가 초라해 보이고 남편한테 거절당할까봐 남편을 아주 축소해서 봐요. 예를 들면 산에서 호랑이를 보면 호랑이로 봐야 되는데 겁이 나서 그거를 토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느 데는 더 큰 코끼리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현실을 제대로 못 보면은 문제 해결을 잘 못합니다. 맨 처음에 결혼할 때는 남편이 모든 면에서 굉장히 능력이 많아서 자기네 집에서 차도 사주고 집도 사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부모들이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도
소개로 해서 만나서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준 것만큼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화를 내고 부인을 무시하고 그래요. 부인은 무엇 때문에 남편이 자기한테 화를 내는지 뻔히 알아요. 결혼할 때 은근히 자기가 해줄 것을 말을 했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남편이 화가 나는 거를 뻔히 알고 있는데도 무시를 해요. 그래서 부인한테 진실되게 현실을 그대로 보라고. 남편은 남자이고 엄마 부인은 여자이고 현실을 그대로 보라고. 준 것만큼 받으려고 하고 또 받은 것만큼은 줘야 되는 게 부부관계의 기본입니다. 받은 것만큼 줘야 되고 또 준 것만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것이 치사한 것이 아니고 현실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부인은 그것을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남편의 인생에 빨대를 꽂고 싶고 자기는 공주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조금 얘기를 해보니까 이 부인의 문제 행동이 드러나요. 받은 것만큼 주지를 하지 않고 남편한테 더 많은 요구를 해요. 평수가 더 넓은 평수로 전세금 대출을 남편한테 받게 해요. 집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남편이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이자를 내요. 그 월급에, 혼자 버는 월급에 얼마나 힘들어요. 부인은 일도 안 하면서 친정 근처에 살면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남편이 이제 무시하고 들어오고 어느 날은 이혼까지도 끄네요. 그래서 여기서 부인이 남편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남편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진짜 사랑해서 만났는가, 남편의 사회적인 조건이 좋아서 은근슬쩍 뭐뭐 해준다고 하면서 남편을 유인했는가, 자기 마음을 잘 보셔야 돼요. 준 것만큼 받으려고 하고 받은 것만큼 주고, 인간관계, 특히 부부관계는 서로 평등해야 되고 서로 책임을 져야 돼요. 산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호랑이를 만났을 때 진짜 호랑이로 봐야지만 내가 대처하고 겁먹고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호랑이를 토끼로 봐요. 아예 별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겁이 나니까 방어 기제로 뻥치는 거죠. 지금 만나고 있는 남편을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가 또 자기 부모도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남편이 호랑이 같이 사회적으로 큰 존재인데 있는 그대로 보면은 자기가 초라해지고 또 받은 것만큼 많이 해줘야 되는 게 부담이 되니까 그 남편을 토끼처럼 혹은 생쥐처럼 조그맣게 축소해서 보는 거예요. 있는 현상을 그대로 정직하게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부인은 상담하면서 계속 남편 흉을 봐요. 상담은 남편 흉보를 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변하고 싶으면은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부부관계는 서로 출발할 때 평등해야 되는데 남편이 사회적인 지위가 승진 시험이나 점점 더 커져요. 또 공부도 점점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초반에 결혼 초에는 집에 와서 부인하고 이러쿵저러쿵 대화가 통하는데 부인은 전혀 노력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집에 오기도 싫고 대화가 서로 안 통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부인은 남편의 현실을, 존재를 그대로 보면 내가 초라해지니까 호랑이 같은 모습을 토끼처럼 축소해서 봐요. 에이 별거 아니야 그러고 무시해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네가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같이 비난하고 공곡이 들어오죠. 그러면 6개월 안에
이혼이 결정되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한테 그대로 자기 내면을 보라고, 현실을 그대로 보라고, 결혼하는 과정을 어떻게 해서 남편을 끌어들였는가, 남편이 약간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우리 부모랑 나랑 어떻게 해서 남편을 결혼으로 끌어들는가를 정직하게 보라고 했습니다. 보기 싫어도 보라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를. 그래서 부부관계는 남자 여자가 만나는 거고, 준 것만큼은 받았고, 또 받은 것만큼은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남편한테 많은 거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어머니 생신날 자기가 사은품으로 받은 어떤 선물을 시어머니한테 드렸는데 그것도 부부싸움 중에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흉을 봐요. 나한테 직접 얘기해야지 그거를 자기 아들을 통해서 얘기했다고. 이것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선물은 귀중하고 아름다워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사은품으로 받은 거를 시부모한테, 시부모 생신, 추석 명절 이런 거를 떼워요. 그건 기본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 문제도 이야기를 하죠. 시부모가 차마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이 시부모는 며느리가 셋이에요. 다른 며느리랑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며느리예요.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쓰레기 같고 이러니까 아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겠죠. 이것도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남편과 시부모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잘 자기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이런 기회에 깊이 반성하고 고쳐나가면 됩니다. 이걸 갖고 사느냐 안 사느냐 알고 만약 이혼해 보세요. 의사결정권도 없는 그 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상 이혼하면 이꼴저꼴 안 보지만 지금은 남편하고 싸움도 하고 때로는 법정으로 가서 싸움할 수 있지만 이 다음에 아들이 커서 일으키는 문제는 엄마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일으키는 문제, 남편과의 갈등은 비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부인한테 지금 나의 행동이 먼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를 한번 예측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상담한 거는 우선은 이 부인의 마음가짐을 바꾸라고, 받은 것만큼은 줄 알아야 된다고 그거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부관계의 원리, 서로 부부는 책임지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는 상대방을 책임지는 관계고 받은 것만큼은 줘야 되고 준 것만큼은 받는 것이 부부관계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점점 커지는 것, 승진하고 점점 능력이 커지는 것을 부인이 겁내서 남편을 점점 깎아내려요. 이런 거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그 사람이 되게끔 더 성장하게끔 내가 디딤돌이 되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물론 한편의 희생, 도구를 통해서 상대방이 성장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인은 기본적으로 남편의 인생에 빨대를 꽂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는 변화가 되지 않고 남편만 변화하라고 요구하고 남편만 기쁨조가 되라고 아주 공주과에 속하는 부인의 예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노력하지 않아요. 공부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공부하고 상대방을 성장을 위해서 그 사람이 되게끔
노력하고 그러면 남편도 알아서 또 하죠. 우선 내가 변해야지만 남편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부부관계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아들과 엄마가 만나는 것도 아니고 딸과 아빠가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어떤 고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남편이 꼭 할아버지 같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어떤 일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대기업에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부모랑 관계도 좋다 그래요. 시아버지가 교장 선생님 출신이고 애기도 참 잘 봐주고 너무 좋으시다고. 직장 생활 하는데 너무 많이 도움을 줘서 오히려 친정 부모보다도 더 좋다고. 근데 남편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남편이 할아버지 같아서.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은 엄마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나도 꼭 할머니 같아요. 직장 생활에서 갔다 오면 나도 지쳐서 들어놓죠. 내가 할머니가 되면 상대방도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내가 여자로서 남편이 퇴근할 때쯤 되면 먼저 오고 피곤하더라도 좀 쌩쌩하게 좀 꾸미고 뭐 꾸며봤자 뭐 얼마나 많이 꾸미겠습니다. 그래도 뭐 무릎 나온 바지에 이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단정하게 좀 꾸미면 그리고 좀 쌩쌩하게 말도 대화도 만들고 그러면 조금씩 변화가 되죠. 상대방이 할아버지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여자로서 존재하고 좀 꾸미고 대화 내용도 좀 생각하고 저녁에 무얼 먹을까 하고 좀 남편하고 데이트 기분도 내고 이러면은 조금씩 달라져요. 부부관계가 뭐 둘이 만나서 뭐 칸트가 어떻고 프로이드가 어떻고 뭐 정치 얘기 뭐 이런 거를 해요. 서로 애들같이 놀 줄 알아야 되죠. 부부관계는 서로 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 보기 싫은 사람 흉도 보고 어리광도 부리고 유치한 행동도 하고 또 남자들은 굉장히 시각적인 존재라서 부인이 이쁘게 꾸미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자기를 위해서 퇴근할 때 이쁘게 좀 꾸미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근데 할머니 같이 그냥 존재하고 상담하러 올 때 모습도 꼭 40대 초반의 선생님인데 머리 칠끈 고무줄을 묶고 무릎 나온 추리닝에 60대 할머니 같이 왔어요. 나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내가 먼저 변하면 상대방도 남자로서 존재해요. 어느 날 여자 대학생하고 남자 대학생이 데이트 중인데 여자 학생이 상담을 한 케이스예요. 남학생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서로 기숙사에 있는데 어느 날 바깥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남자아이가 무릎 나온 추리닝을 입고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얘가 나를 무시하나. 그래서 저도 그 다음에 만날 때 무릎 나온 추리닝을 입고 나왔더니 왜 이렇게 아줌마 같아 옷차림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더래. 그래서 너는 어떻고. 그래서 서로 아줌마와 아저씨가 돼서 매냥 짜증나고 헐뜯고 비난하고 그래서 헤어졌는데 너무너무 우울하고 아무래도 내가 행동을 잘못한 것 같고 좀 우울해서 상담을 신청한 경우예요. 젊은 애들도 결혼하지 않은 애들도 무릎 나온 추리닝 그럼 너만 입어? 나도 입어. 그러면 아줌마와 아저씨끼리 되면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서로 남자와 여자로서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이 경우도 다시 상담을 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여학생 자기 마음을 다시 한번 보는 거. 네, 그래서 사랑은 기술이에요. 내가 할머니로서 존재하고
그냥 아프고 구질구질 맞고 그러면은 남편도 20대, 30대 남편도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먼저 변화가 되면, 여자로서 존재가 되면 남편도 남자로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자로서 존재하지 않으면 남편은 때로는 여자를 찾아서 또 나가서 바람을 피기도 해요. 또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저씨 같고 할아버지 같으면은 남자를 찾아서 때로는 새로운 이성관계 만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부부관계는 여자, 남자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옷차림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한 내용, 오늘은 부부관계가 어떻게 깨지는가에 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고받는 관계가 평등하지 않을 때 관계가 깨지고, 두 번째는 부부로서 존재하는 모습이 할머니, 할아버지 같거나 엄마, 아버지 같거나 혹은 누나, 오빠 같이 존재할 때 그 관계는 깨집니다. 여자, 남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부인을 여자로 봐야 되는데 엄마로 보거나 혹은 할머니로 보거나 그러면은 벌써 관계가 깨집니다. 남편을 아버지로 보거나 혹은 선생님으로 보거나 할아버지로 보거나 혹은 남동생으로 보거나 그러면 그 관계도 평등하지 않고 깨지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상대방 배우자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나 혼자 변하는 것도 힘든데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내가 이상적인 모습,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면 머지않아 상대방도 시간이 걸리지만 따라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